이번 주에 출범을 앞뒀던 혁신위원회가 이 돛을 올리기도 전에 좌초될 위기에 빠졌습니다. 오늘 오전 국민의힘 비대위가 혁신위원들을 확정을 하고서 구성 안건을 의결하자마자 혁신위원장을 맡기로 했던 안철수 의원이 돌연 위원장직 사이 또 당권 도전을 선언하면서 채를 뿌려버린 겁니다. 오늘 오전 벌어졌던 블랙 코미디 같은 국힘 상황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국민의힘은요, 오늘 이제 비대위에서 그 혁신위원을 선임하고 또 혁신위를 이제 공식 가동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오전에 이 비대위가 혁신위 구성안을 의결하자 이 혁신위원장을 맡기로 했던 이 안철수 의원이 곧바로 기자회견을 자청해 합의되지 않은 날치기 혁신위원회를 거부한다면서 사퇴의 뜻을 밝혔습니다. 안 의원은요, 이 당을 위한 절박한 마음으로 혁신위원장 제의를 수락했지만 이 혁신의 문을 열기도 전에 거대한 벽에 부딪혔다,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 오는 8월 치러질 이 전당대회에서 이 당 대표직에 도전하겠다라고 또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메스가 아니라 직접 칼을 들겠다라면서 이 당 대표가 돼서 이 도려낼 것은 도려내고 또 잘라낼 것은 과감히 잘라내는 이 단호하고 강력한 혁신위를 직접 추진하겠다는 주장을 펼쳤는데요. 안 의원은 당장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절연부터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합의되지 않은 날치기 혁신위원회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저는 전당대회에 출마하겠습니다. 최소한의 인적 청산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판단 아래 비대위와 수차례 협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메스가 아니라 직접 칼을 들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방금 전에 자신의 SNS에 또 글을 올렸는데요. 여기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구태의 그릇을 깨야 민심과 당심이 회복되고 도약의 토대를 쌓을 수 있는데 그러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게 인적 쇄신이다. 안철수 혁신위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그런데 인적 쇄신도 거부하고 혁신과 거리가 먼 사람을 위원으로 채워야 한다면 혁신위에 무엇을 기대했다는 거냐,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결국 이제 혁신위원회 그 선임 권한을 가진, 그러니까 제가 권한을 가진 사람이죠. 바로 송원석 비대위원장인데요. 송 비대위원장한테 직접 화살을 겨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제시한 인적 쇄신안을 비대위가 거부했고, 또 일부 혁신위가 인선한 그런 혁신위원은 자신의 생각과는 방향이 다른 인선이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안철수 의원은 앞선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 이 최소한 두 사람에 대한 인적 쇄신안을 비대위에서 받을 수 있는지 여러 번 의견을 나눴지만 결국은 이 비대위에서 받지 않겠다는 답을 들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요, 이 자신의 인적 쇄신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목숨이 위태로운 환자의 수술 동의서에 끝까지 서명하지 않는 안일한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참담함을 넘어 깊은 자괴감을 느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안 의원은 이 이른바 인적 쇄신 대상으로 판단한 인사에 대해서는 이 대선 후보 교체 논란과 관련해 일종의 정치적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었던 분들이라고만 언급을 했는데요. 이 후보 교체 파동 당시 비대위원장과 이 원내대표를 맡고 있던 권영세, 권성동 의원을 겨냥한 것 아니냐, 그런 관측이 나왔습니다. 안 의원은 또 이 비대위가 인적 청산론을 수용을 할 경우 이 혁신위원장 사퇴 처리가 가능한지 그렇게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가능성 없는 시도라고 결론을 내렸다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인선안이 미처 합의되기 전에 먼저 저희들이 최소한의 인적 쇄신안 두 분이라고 말씀드릴게요. 비대위에서 받을 수 있겠는지 그 의사부터 먼저 타진을 했는데 결국은 받지 않겠다는 그런 답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혁신위를 할 이유가 없다.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일종의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자리에 계셨던 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요. 안철수 의원은 이제 비대위가 발표한 혁신위원 인선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혁신과 거리가 먼 사람을 위원으로 채워야 한다면 혁신위에 무엇을 기대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비대위는요. 오늘 그 혁신위원 인선안을 발표를 하면서 안철수 의원의 제안을 전폭적으로 수용한 결과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 지금 양측이 진실 공방을 벌이는 그런 양상이 됐습니다. 네, 안 의원은 오늘 오전 비대위가 발표한 혁신위원 5명 인선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비대위 측으로부터 합의되지 않은 인사를 통과시키겠다는 문자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안 의원은 비대위의 혁신위원 인사 중에 최소한 1명에 대해서는 합의를 해준 바 없다. 비대위에선 내가 합의한 걸로 착각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반면 비대위는 오늘 오전 혁신위원 7명 중에 안 의원을 포함한 6명의 인선을 마쳤다면서 재선의 최영도 의원과 호준석 당 대변인, 이재성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송경택 서울시 의원과 김효은 전 교육부 장관 정책보좌관이 포함됐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비대위는 이 인선안을 발표하면서 안철수 의원의 제안을 전폭 수용한 거라고 했는데요. 관련한 비대위 측의 발표 듣고 오겠습니다. 비대위원들은 안철수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혁신위가 성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발표를 하고 안철수 위원장의 제안을 전격적으로 수용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결국 혁신위의 구성 또 관련한 일부 인적 쇄신, 그러니까 선제적인 인적 쇄신이겠죠. 그 문제를 두고서 안철수 혁신위원장 내정자 그리고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대립을 했고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 이 사달이 벌어졌다 이렇게 봐야 할 겁니다. 안 의원 사퇴에 대해서 송 위원장 어떤 입장인지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일단 송원석 비대위원장은요. 안철수 의원이 갑자기 혁신위를 하지 않고 전당대회 출마를 하겠다고 해서 안타깝고 또 당혹스럽다고 했습니다. 자, 2명의 인적 쇄신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 안 의원 주장에 대해서는 이 모든 안건은 혁신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이 결정을 내려주면 최대한 비대위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 대선 백서를 통해 지난 대선 과정의 사실관계를 정리해 책임져야 할 사람 등이 정해지면 그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또 그렇게 하는 게 일의 순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송 위원장은요 어떤 오해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안 의원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일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다고 강조했는데요. 화면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전당대회 출마 선언하신다는 내용을 미리 귀뜸이라도 있었다면 오늘 혁신위 의결 안건을 비대위에서 의결을 하지 않았을 텐데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혁신위를 정상적으로 출범해서 이 많은 혁신 과제들을 잘 의견 수렴해서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당혹스럽고 안타깝다. 어떻든 국민의힘 비대위는 오늘 오전에 혁신위 인선안을 의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 차원에서는 공식적으로 혁신위를 띄운 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이 위원장이 지금 사퇴를 하면서 혁신위가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을지 그 앞날이 매우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일단 이 후임 혁신위원장 지명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이 향후 당 지도부에서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민의힘은 8월 중순 열릴 예정이었던 전당대회 전까지 사실 이 안철수 혁신위를 주축으로 해서 개혁 방안 모색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이 시작부터 이 혁신위가 파열음이 나면서 오히려 이 대형 악재를 맞게 됐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요 안철수 의원을 향한 비판도 나왔습니다. 김대식 비대위원은 혁신을 말하던 분이 혁신의 자리에서 가장 먼저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모습을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겠느냐, 이 혁신위에서마저 철수하지 말아달라라고 했습니다. 박정훈 의원도요, 이 당의 옛 주류와 안철수 의원 모두 꼼수 정치를 펼쳤다면서 이 양쪽을 싸잡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혁신위원장에 내정을 했고 또 혁신위원장을 맡겠다고 했던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을 하지 않겠다. 나는 당권에 출마하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결국 혁신위원회 인선이라든지 그다음에 그에 앞서서 일부 그 인적 쇄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아마 일부 인사들을 출당하는 그런 문제를 안철수 의원이 제안을 했던 것 같은데 그걸 비대위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갈등
갈등과 대립이 생겨서 이렇게 혁신위가 출범도 하기도 전부터 지금 이미 좌초될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총체적 난국이라는 표현을 이럴 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지지율이 지금 급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에 대한 어떤 지지도도 굉장히 지금 좋지 않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 희망이었던 혁신위원회마저도 이렇게 무산된다 그러면 그래서 국민의힘은 어디서 희망을 찾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두 부분 다, 즉 안철수 의원뿐만 아니라 지금 송 원내대표 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혁신위원회라는 게 그동안 많은 언론이 지적했지만 결국은 종국적으로는 인적 쇄신을 일단 기반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안철수 의원이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와의 어떤 합의 속에서 그런 정권도 없이 불쑥 혁신위원회를 맡았나라는 그런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안철수 의원도 꽤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인데 혁신이라는 것은 결국 혁신위원장이 전권을 가지게 되는데 지난번 인요한 혁신위 같은 경우도 결국 그게 없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혁신안이라도 결국 비대위가 안 받아들여서 관철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걸 분명히 선제조건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혁신위원장을 맡았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혁신은 그냥 인적 쇄신은 그냥 좋게 가자 뭐 이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국민들이나 많은 지지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과 정반대이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뭘 하려고 혁신위원회를 하려고 했던 것인지 그냥 백서 하나 만들고 자 우리 반성했습니다 끝나고 이거 하려고 혁신하려고 했던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